네, 2차 시에서는요. 자, 3장 뉴노멀, 디지털 공간과 일상생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일상생활은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요인입니다. 둘째는 문화적 요인으로 개인주의와 익명성, 따로 또 가치의 주요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이는 여러 사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도시 재생의 VR 콘텐츠나 도시 지역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 또 가상현실 사례가 있는데요. 또 이 현실 안에서 또 다른 가상의 콘텐츠를 체험하는 증강현실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혼합현실은 마인크래프트 회사의 공간 사례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윈도우 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상의 공간의 캐릭터를 현실로 가져와서 혼합된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공간의 형태를 원하고 만들게 되죠. 우리는 스마트 테크 문화와 메타버스 가상 공간, 오프라인 공간의 변화를 주요 디지털 공간의 대표 트렌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상기후의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현실로 인해서 건축의 디자인도 바뀌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 속에서 숨쉬는 건축이란 FPT 대학의 나무를 위한 집 사례는요. 지금 사례를 보시면 이상기후에 대처하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IT 기술이 더해진 기술의 발달을 통해 스마트 테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간이 바뀌는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요. 디지털 공간의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유행이 점차 확장됐었던 지난 시기가 있었죠. 세계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공간의 부족은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운신의 폭을 점점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안에서 공간 문제 해결은 IT 기술에 따른 메타버스 안에서 많은 행위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부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역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오프라인 공간의 변화입니다. 과거 1993년 르꼬르비제가 철강 콘크리트로 건축의 문화를 고층 아파트로 바꿨듯이 현재도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건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팜이나 실내 농사 기반 시설, 텔레커뮤니케이션 발달로 인한 물리적 이동의 감소에 따른 지하 공간, 또 버려지는 상업시설 등의 활용이 기존 오프라인 공간의 디지털화되는 주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날 디지털 공간의 이미지는 점점 더 많이 조작되면서 미디어 정보 시스템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의 특징 중 하나는 공간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겹겹이 축적하고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시각각 전환되는 이미지 교체로 공간의 변화 역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 두 개 붙어 있는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것은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록물과 지역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아티스트는 디지털 비디오 이미지와 GPS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GPS 자료와 비디오 이미지를 혼합한 이미지인데요. GPS뿐만 아니라 나노 기술, 위성 기술, 데이터 마이닝, 거주 정보 공간 분석 등 문화와 기술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유기체 세포들의 복합한 연결과 움직임 사례입니다. 또 그 안에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한 공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기억, 감정, 그리고 유기체와 세포 간의 복잡한 신경과 움직임을 3차원 디지털 공간의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한 사례입니다. 하단의 세 번째 사진은요, 가상세계의 이미지가 신체에 중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관람자의 행위는 명사된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이후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관람자가 접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이나 모니터 속 이미지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테크 문화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더욱 중요시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는 기술적 상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간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숙제는 건축가와 공간 디자이너의 숙명입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서바이벌 키트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의 평준화, 정보의 평준화 시대에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간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상공간 VR 언리얼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사업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VR 콘텐츠입니다. 삼성물산 레미아 VR 견본주택에 활용이 되었었고요. 인테리어 제품을 3D로 모델링해서 360도 돌려볼 수 있는 VR 컨텐츠로서 내부와 옵션 등 3D로 확인을 해보고 실시간으로 옵션 상품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실시간으로 옵션 상품을 보면서 해당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마감재나 조명, 가구 등을 직접 바꿔볼 수 있는 실시간 리얼타임 VR 콘텐츠입니다. 이것은 VR 부동산 중개 앱 집뷰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건축 관련 영상을 제작하던 인력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실제 분양되는 주택 평형대와 타입들을 VR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앱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비어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플랫폼으로서요, 가상현실 인테리어를 자동으로 견적까지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설계한 공간을 VR, 360VR, 고화질 이미지를 PC, 태블릿, 핸드폰 등의 코비어스 VR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인테리어 창업 과정과 연결시켜서 언택트 문화의 사업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지식 습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3D 시뮬레이션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루미온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스케치업 프로그램과 연동이 됩니다. 360 파노라마 씬을 저장한 결과물을 VR 파노라마 출력 또는 마이 루미온의 URL로 업로드하면서 360도 3D 공간을 입체로 구동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파노라마 결과물은 각종 VR 장치 및 프로그램, 마이 루미온 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개인 URL 주소를 링크해서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PC, 노트북,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작한 플랫폼입니다. 네, 다음 4장 디지털 공간 미래의 삶과 디지털 미래의 공간, 미래의 삶을 위하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간 디자인 역할을 세 가지로 대표하였습니다. 우선 공간 컨셉 제안은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으로 지속 가능한 공간을 위해 환경적 이해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주거공간, 사업공간, 사무공간, 건강 헬스 분야, 뷰티 산업 등 각종 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제작하고 구축하면서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솔루션 구축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될 때 공간 디자인의 역량도 높아질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미래의 디지털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6개 공간으로 대표하여 설정하였고 각각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몰입적 환경 공간의 사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란 가상 세계에 현존하는 느낌, 즉 물리적인 압력과 출력을 넘어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관찰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여러 장치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공간에서 기술 이미지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like being there과 같은 현존감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측의 감각적 유의 공간은요, 우리가 고해상도의 어떤 비율을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키오스크들이 터치나 스크린의 촉각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디지털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장치를 통해 또 다른 가상의 이미지로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적 시간의 공간의 사례입니다. 왼쪽은 미국 플로리다의 살바도르 달리 뮤지엄 사례인데요. 이 작가의 평면의 회화가 주는 단순한 관람에서 나아가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납니다. 작가의 숨은 의도나 그림 속의 또 다른 공간 체험을 가상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외에 추상화된 물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각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또 하나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그런 디지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하이파이브 전시 사례인데요. 여기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AR, 실감형 기술을 통한 가상여행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에 배치된 QR코드를 자신의 폰으로 스캔하거나 거치된 태블릿 화면을 통해서 AR로 현실 공간에 뛰어볼 수 있습니다. AR로 구현된 캐릭터들의 형태를 함께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형태로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된 전시를 체험해보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네, 다음은 시각적 촉각 공간인데요. 이제는 디지털 요소들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유입돼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움직이거나 인지하지 않더라도 퍼지는, 보급되는, 스며드는 퍼베이시브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또 물질과 함께 얽혀져 하나의 또 다른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간의 사진을 가운데와 우측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에 가거나 벽면 등에 조화롭게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 디지털 공간을 설계하는 기획 초기 계획부터 계획되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간 디자이너는 디지털 기기를 이해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까지 알아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첫째 주였는데요. 디지털 공간의 현재와 미래라는 테마로 첫 번째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어떤 디자인 사례, 공모전에서 당선된 디자인 사례 위주로 프레젠테이션 2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